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드라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오너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이 다소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차량입니다. 왜냐면 요즘 또 많은 감정들 때문에 사실 좀 마음을 졸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정말 솔직하고 낱낱하게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만나보실 차량은요, 2021년식 렉서스 ES300H인데요. 바로 오너분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너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여러분 다들 생각하셨죠?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네,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카이드라인 이영석입니다. 오늘 오너분으로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차량 한번 이름과 우리 차량 트림 그리고 주행거리 등 이제 자세한 정보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제가 구입한 지 한 5개월 조금 넘었고요. 지금 주행거리는 6,000km 조금 넘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6세대 렉서스도 주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6세대하고 지금 이 7세대인데 네. 좀 약간의 그런 좀 차이점들, 독일 차들하고 국내 차들하고 렉서스를 좀 약간 좀 다른 점들, 네. 그리고 장단점 이런 부분들 운행을 하면서 네. 자세히 네.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트림이 최상위 트림이 아니라 럭셔리 플러스 등급이에요. 중간 등급이라 최상위 트림하고 어느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외관부터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로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정말 일단은 이게 되게 강렬하고 좀 우락부락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근데 되게 신기하게 부드러움도 같이 함께 하면서도 그런 우락부락하고 강인한 인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첫 번째로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이 렉서스의 정말 이 하이라이트이자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핀들 그릴이 정말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도 되게 세로로 된 게 정말 멋지고 특별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전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로 되어 있었어요. 네. 가로로 되어 있었고, 이런 폭도 조금 이렇게 날렵하지 않고 살짝은 좀 둥그스름한, 그리고 폭도 조금 약간 좀 좁았었는데 굉장히 좀 강인하죠. 네. 강인하고 되게 힘있게, 이게 이 디자인이 정말 그전 세대에서 넘어오면서 뭐가 바뀌었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차량이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좀 더 럭셔리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포인트들 사실 근데 이런 것들도 호불호가 갈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런 디자인들 자체가 네.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근데 사실 네. 정말 예뻐. 정말 예뻐서 너무 이런 네. 부분들은 정말 너무 잘한 것 같고, 사실 네. 렉서스가 이렇게 6세대 넘어올 때는 조금 호불호가 좀 있었어요. 디자인이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자꾸 눈에 익고 자꾸 보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정말 괜찮고 막 이런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7세대 넘어오면서 디자인의 완성도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점을 찍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옆면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보면 저희 이 램프 같은 경우가 이 트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헤드램프가 네. 최상위 트림이 이그제큐티브가 여기가 지금 3구로 되어 있어요. 네, 걔는. 3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거가 틀리고 다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 헤드라이트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나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 않고 네. 디자인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 좀 차이가 있는데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구입을 할 때. 근데 뭐 제가 봤을 땐 그 3구 뭐 그렇게 이뻐 보이질 않아가지고 아, 진짜요? 그냥 얘로 그냥 구입을 했는데 음, 근데 뽑고 나니까 조금 후회되더라고요. 살짝 아쉬우세요? 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최상위 트림하고 중간 트림에서 디자인적인 부분은 이 부분만 거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없어요. 요것만 그쵸? 차이 나고 다른 부분들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살짝 그래도 저는 이 1구짜리 예쁜 것 같은데요? 이게 딱 포인트가 약간 되게 좀 눈 같아요. 독수리 눈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 같은 독수리 눈. 느낌이 들어요. 옆 라인을 보기 전에 우리가 휠을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휠 소개 한번 해주세요. 휠이 참 예뻐요. 네. 저는 이 휠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하이브리드 디자인도 같지 있잖아요. 않은 정말 되게 멋진 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휠이 네.
이게 조금 이렇게 날이 좀 이렇게 많이 서 있어가지고 네. 세차할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제가 지금 손 세차를 제가 직접 하거든요. 네. 세차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휠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네, 같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18인치 휠인 거죠? 18인치 휠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보면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네, 더 커 보여. 전 처음에 19인치인 줄 19인치 알았어요. 정도? 네, 그 정도 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도 좀 가져오는 것 같아요. 오, 진짜 휠이 굉장히 하이브리드 차 같지 않게 정말 멋지고 더 커 보이는 그런 휠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원래도 렉서스 하면 되게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 여기 ES 라인이. 근데 지금도 굉장히 깔끔하게, 혹시 전 세대에서 좀 변화한 점이 있나요? 제일 크게 변화한 거는 차체 크기예요. 6세대보다 차체가 더 길어지고 네. 그다음에 폭도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또 높이는 더 낮아졌어요. 아, 높이가 낮아졌군요. 사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가 좀 잘 나오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봐도 좀 이게 일반 승용차 치고는 약간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네, 그런 것 좀 같아요. 낮은 편이고 훨씬 더 조금 단단해지고 좀 스포티지한 느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많이 더 많이 살아났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차체도 낮아지고 차 크기도 좀 커졌잖아요. 그럼 6세대에서 비해서 주행감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를 느끼셨나요? 많이 나요. 오, 정말요? 네, 주행감 많이 나요. 오. 그래서 사실은 운전을 해보니까 차가 너무 좋아서 가격 대비 정말 ES300H만한 차가 네. 없구나 정말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그래서 뭐 그냥 또 다시 구입을 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오늘 많으실 거예요. 지금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나 단점들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거니까 한번 그럼 뒤쪽으로 같이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옆면에서도 이렇게 빠지는 라인이 정말 예쁘네요. 지금 여기까지 맞아요. 네. 이어지는 쫙 이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6세대에서 올라오면서 좀 변화된 건가요? 네, 그렇죠. 6세대에서 오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좀 더 많이 각지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날렵하게 네.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뭐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루프 라인도 네. 이쪽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쿠페형? 네, 약간 같은 쿠페라인 그죠? 같은데요? 쿠페형 같은 그런 스타일로 가져오고 좀 더 날렵해지고 강인하게 많이 변했죠, 디자인이. 그 약간 근데 저는 여기 이 부분도요, 약간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살짝 뜬금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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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적인 부분은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시네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거의 10점 만점에 10점 정도 좋은. 정말요? 왜냐면은 사진에서 봤을 땐 이 리어 스포일러가 어울릴까? 사실 살짝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잘 어울리고 예쁜 부분이 있네요. 사실 전 세대보다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넓어졌어요. 제가 뒤에 짐이 지금 되게 많은데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트렁크 공간이 좀 더 많이 넓고요. 오.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네. 이 트렁크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뒷좌석 아래로, 뒷좌석 네. 아래 2열로 네. 뺐어요. 그래서 네. 공간 확보를 좀 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네. 이 스위치가 네. 전동 스위치가 오른쪽에 있지 않고 왼쪽에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보통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을 많이 네, 쓰니까. 여기 있는데 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아니, 적응을 못 하셨구나. 적응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그 오른손 쪽 이쪽으로 많이 쓰니까. 대부분 뭐 독일 차들도 보면 다 오른쪽에 네.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6세대는 전동 트럭크가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서 뭐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얘가 버튼 이쪽에 있으니까 네. 뭐 편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쵸. 좀 아직까지 좀 왼손잡이 불편해요. 분들은 네, 편하실 좀, 수도 불편해요.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주행으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 하시는 그런 승차감, 연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먼저 딱 실내에 탑승을 한 느낌은 굉장히 편안하고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쫙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이 컬러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브라운 컬러인데요. 제가 브라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브라운 컬러로 고르신 그런 이유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저는 차를 구매를 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색상과 뭐 그렇게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중고차로 이제 판매를 할 때 좀 판매가 좀 쉽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선호도 있는 이 브라운 시트 이 부분이 실내에서는 이 색깔이 가장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게
제일 예쁘고. 왜냐면 브라운이 정말 딱 고급스럽고 차량에 탔을 때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되파시는 걸 얘기하시니까 사실 조금 궁금한 게 그럼 되파실 때도 이런 가격 방어율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괜찮은가요? 가격 방어율이 좋아요. 오. 왜냐면 제가 차를 판매하고 또 이 차를 구입을 했잖아요. 판매할 때 생각보다 가격을 좀 잘 받았어요. 오, 정말요? 네. 그럼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말씀을 드릴 것들이 일단은 네. 렉서스가 좀 특이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오. 그 중에서 조금 렉서스를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볼 확률이 그쵸. 조금 네.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 구매하시면은 알면은 조금 좋을 꿀팁 같은 거, 꿀팁! 네, 뭐 이런 거 조금 먼저 네.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행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와이퍼가 본넷에 살짝 들어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오. 와이퍼를 바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제끼면은 그 본넷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도장이 벗겨진다든지 어머.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꼭 그래서 알아야겠네,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와이퍼를 교체한다든지 이제 세차를 할 때 네. 좀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아. 그 작동법이 네, 한번 보여주세요. 시동을 네. 끄고 와이퍼 끄고? 작동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오. 아. 네, 3초 정도 올리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요.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세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음. 와이퍼를 교체하면 됩니다. 아, 그럼 좀 그리고- 절차가 있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이제 다시 내리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시동을 켜고 한번 위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내려가요. 이 부분을 정말 꼭 체크를 하고 네, 가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립 기어 넣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또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네. 스위치가 이 시동 버튼 밑에 있어요. 네. 얘를 이렇게 좀 당겨주면은 3초 정도 당겨주면은 오, 딱 여기 되네요. 전자식 그 제어가 풀려요. 음. 풀린 다음에 얘를 시동을 이렇게 꺼줍니다. 꺼주고 이렇게 중립으로 놓으시면 돼요. 아, 이러면 이제 중립이 된 거군요. 네, 그냥은 이거 진짜 중립이 안 꿀팁이다. 돼요. 오, 요즘 아파트 많이 사시니까 좀 중간에 이렇게 이중주차 하실 때도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꿀팁인 것 같네요. 일단 뭐 그러면 주행을 하면서 네. 얘기를 좀 나머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바로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되네요, 지금. 일단 딱 주행을 출발한 첫 느낌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지금 어떻게 소리가 지금 이렇게 안 나요? 지금 이게 어떤 모드인가요? 지금은 EV 모드로 가고 있어요. 아, 지금 뭐 지금 10km, 15km 정도라 뭐 전기로만 가니까 네. 엄청 조용하죠. 근데 오, 대신 밖에서는 소리가 좀 날 거예요. 윙 하는 소리가 좀 나는데. 네, 맞아요. 네. 네, 지금 저희가 바로 주차장을 나와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주차비가 50% 할인돼서 나왔어요. 저는 이거 진짜 약간 요즘 주차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차비? 공영 주차장은 50%입니다. 50%. 또 다른 혜택 같은 거 있나요? 다른 뭐 혜택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주차장 특별한 거 말고는 없고? 다른 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아, 그래도 이거 진짜 은근히 아주 작아도 이 쏠쏠하거든요, 되게. 일단 저희 인포테인먼트 되게 좀 큰 것 같아요. 넓은 그죠? 느낌이네요, 굉장히. 요즘 네. 거의 다 뭐 12.3인치 뭐 기본이니까. 네, 기본이죠. 그래서 이것도 크고 옆에 있는 시계 달려있는 것도 저는 저런 포인트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시계는 네.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요? 이 위치가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에 위치했으면 좀 베스트였을까요? 그래도 뭐 시계는 거의 좀 센터에 딱 자리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요? 그렇죠. 센터에 여기 딱 좀 자리 아, 잡거나. 여기 괜찮아요. 예전에 6세대 때는 여기 있었어요. 네. 가운데 그래요?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면서 그건 좀 저를 그렇게 봤죠. 들으니까 제가 왜냐면 6세대 탑승을 안 해봐서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을 몰랐는데 이게 근데 터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얘가 터치가 안 돼요. 와, 믿을 수가 없다. 지금 터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뭐 이렇게 불만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많은데 음. 저는 그렇게 불만스럽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아.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네, 터치를 머네요. 해야 되면 손을 이렇게까지 좀 이게 좀 위험한데요? 좀 많이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다 터치 시스템을 그대로 들어온다라면은 좀 당겨야 전체적으로 되겠다. 그렇죠.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앞으로 좀 당긴다든지. 그런데 얘가 애플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돼요. 아.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 티맵이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 TV비 나오는 예, 거군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저는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만질 일이 없어요. 아, 또 그렇게. 그리고 보면 안 만지니까 또 뭐가 좋냐면 네. 지문이 손때가 안 묻어. 아, 그러네요. 네, 그거. 아, 그래서 왠지 굉장히 깔끔하다. 전 따가우신 줄 알았어요. 아니었구나. 저는 터치가 안 되는 게 불만스럽지는 않고 애플 카플레이어가 무선이 아니라 유선이라는 게 저는 좀 불만족이에요. 아, 진짜 유선이에요? 네, 유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을 좀 이렇게 연결해 놨잖아요, 핸드폰에. 아, 꼭 이어놔야만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약간- 조금 불만이고. 근데 저는 사실 일반 그냥 일반 차주 입장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탑승을 하는 게 사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차량에 좀 많이 익숙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전기차나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그래서 사실 관심이 생기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아직 저처럼 진짜 괜찮을까? 편안하게 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말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이다 이런 것들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 뭐 내연기관 차량하고 뭐 운전을 해보면은 뭐 다른 것도 없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연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오, 연비. 연비 부분이죠. 그러니까 연비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하이브리드를 타는 거니까. 연비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요? 얘가 지금 현재 저는 지금 24km 나오고 있어요. 24km요? 네네. 진짜 24km까지 나온다고요? 네. 엄청 높네요. 아직까지 연비가 아무리 높아도 좀 그 하이브리드랑 이 내연기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좀 이질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주행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엔진이 네. 개입을 해서 들어왔어요. 네. 느껴지나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사실 이게 지금 어느새 이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사실 못 느꼈어요. 저는 사실은 6세대 때도 그렇게 이질감 같은 걸 못 느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6세대에서 7세대 넘어온 차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네. 6세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km 넘어갈 때쯤 되면은 네. 바로 이제 엔진이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 7세대 넘어와가지고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50에서 60km 가속 페달에다가 뭐 힘을 많이 주지 않으면 네. 그때까지 계속 전기로 갑니다. 와, 굉장히 좋네요. 그거. 그래서 연비가 예전 차 같은 경우는 18km, 19km 정도 나왔어요. 네. 근데 얘는 지금 한 24km까지 나오니까. 그리고 2021년식에서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배터리가 네. 바뀌었죠. 아, 맞아요. 네, 리튬 수소에서 리튬 이온으로 네. 바뀌었어요. 그 부분도 뭐 하나의 또 장점이라면 또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제가 일단 아까 뒷좌석에서도 타봤는데 이 공간이 좀 상당히 넓은 느낌이에요. 뒷좌석 공간이 동급 차량 대비했을 때 뭐 네. 좁지 않습니다. 독일 차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가 좀 더 넓어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탔을 때는 그렇게 막 좁다 이런 느낌 없었고 레그룸이나 헤드룸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가족분들 같이 탑승하시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뭐 BMW 5 시리즈나 이런 뭐 E클래스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좁은 느낌이 있는데 이 차량은 전륜이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조금 더 넓게도 빠지고 이게 또 넓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하실 이제 장점과 단점 시간. 그럼 뭐 장점부터 할까요? 단점부터 할까요? 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우선 네. 그러면은 네. 단점을 좀 뒤로 하죠. 네, 왜냐면 그럴게요. 단점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영상을 좀 길게 보는 게 아, 좋으니까. 맞네요. 일단은 차의 어떤 장점 같은 것도 제가 느끼는 이런 네. 장점 같은 네. 것들부터 네. 우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쨌든 뭐 개인의 어떤 취향인데 실내 인테리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진짜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소재나 이런 마감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E클래스나 BMW 같은 경우에도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어느 특별한 어떤 플라스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가면은 약간 산티나는 것들이 조금 섞여 있거나 이런데 얘는 구석구석을 다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소재들이 좀 잘 되어 있고 저는 약간 아날로그틱한 걸 아직은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좋죠. 네, 요런 다이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그러네요. 거. 이거 한번 돌려보실래요? 느낌이 어떤가? 감성이 또 이런 게. 오, 이것도 약간 진짜.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네. 아니 여기가 근데 진짜 전반적으로 이런 스티치도 그렇고 이 컬러 배합이나 이런 자재 쓴 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차만의 또 다른 차에 없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그 시트나 열선 시트, 네. 그 다음에 스티어링 열선, 그리고 이제 여기 통풍 시트 있잖아요. 네. 이게 오토로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오토 불 들어와 있죠. 네. 그러면은 날이 이제 많이 추워요. 네. 그래서 내가 몸에 나도 좀 되게 춥고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딱 앉으면 네. 이게 세 칸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오토로 돼 있으면. 오. 그러다가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네. 얘가 이제 온도를 좀 감지를 해주나 봐요. 그래서 직접? 예, 그거에 맞춰서 온도를 이제 내려줍니다. 와, 그건 네. 굉장히 좋네요. 그런 거는 조금 괜찮고. 여기 되게 깊게 빠졌다던데요? 요거는 안에가 좀 뭐가 많은데. 그 일단 비공개고? 이게 양쪽 옆으로 이렇게 열릴 뭐야? 수 있는 것도. 와, 굉장히 지금. 요것도 어머머머. 되게 이제 편하죠. 네, 와, 이게 상당히 편하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같이는 안 열려요. 같이는 안 열리고 이쪽으로. 그치만 이 정도면은 옆에서도 열 수가 있겠고. 사실 이 차를 구매를 할 때 이그제큐티브하고 그 다음에 얘가 럭셔리 플러스예요. 네. 럭셔리 이렇게 세 개인데 제가 럭셔리 플러스를 샀어요. 음. 근데 이제 최상위 트림하고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에의 외관으로 봤을 때는 헤드라이트가 얘는 프로젝션 타입으로 구가 하나가 딱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그제큐티브는 세 개로 되어 있고 좀 더 날렵하고 외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쁘긴 해요. 네. 그렇게 외관은 틀리고, 근데 실내에 들어오면 조금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가장 큰 게 오디오. 오디오와. 오디오. 얘는 파이오니아일 거예요 아마. 파이오니아 뭐 스피커 7개인가 아마 10개인가? 7개인가 이렇게 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위 트림에는 마크 레빈슨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음질이 그렇게 좋대요. 그 네. 4년씩이나 이 렉서스만을 위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최상위 트림만 들어가서 이거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시트. 음. 얘도 천연 가죽인데 어린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맞아요. 하나? 조금 더 네. 부드러운 그런 시트가 조금 들어가 있고, 근데 저는 사실 고민했던 게 뭐냐면 퍼포먼스 댐퍼가 적용이 돼 있어요. 네. 그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좀 궁금해가지고 시승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네, 네. 짧게 시승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못 느꼈어요. 워낙 좀 짧은 거리를 시승해서 네. 그랬나 모르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400만 원을 더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저는 이 럭셔리 플러스 등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차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후회를 했어요. 그래요? 뭐 1, 2년 탈 것도 아니고 그쵸. 좀 길게 탈 생각인데 이왕 살 거 좀 최상위 트림 살 걸 그랬다. 좀 고민을 좀 더 해볼 걸 이런 생각을 좀 했죠. 네, 많이들 그래서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트림 선택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위 트림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금액의 400만 원의 가치는 분명히 하는 것 같다. 네.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승차감에 대한 주행감에 대해서는 따로 좀 모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장점을 얘기하자면 이것저것 좀 많은데 네. 그게 뭐 장점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네, 그러니까 네. 단점들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또 개인적인 거라서 네. 그걸 단점으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그래도 낱낱이. 가장 큰 단점은 서라운드 뷰가 없어요. 얘가. 이게 전 등급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없어요. 거죠? 그리고 후진을 할 때 카메라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저 이거 너무 궁금해. 얼마나 안 좋으면 계속 안 좋으시다고. 그게 사실은 뭐 그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안 좋은 건가요? 그래요? 그럼 차를 좀 세워놓고 네, 한번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카메라가 나오려는 모르겠네.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요.
오, 이렇게 화질이 약간 그거 같아요. 되게 세기말. 옛날 차 같죠? 옛날 옛날 차 같죠? 되게 옛날 90년대, 2000년대 같은 초반 같은 느낌이 드네요. 모두들 인텔 펜티엄 2 프로세서 장착 PC를 갖고 싶어하죠. 네, 또 다른 단점 있을까요? 그 다음에 단점은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네. 시인성이 네.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제가 뭐 다른 차들 굉장히 많이 좀 주행을 해보잖아요. 네, 그쵸. 제가 주행을 해보는 차 중에서는 거의 약간 하급이다. 와, 오. 시인성이 좀 안 좋습니다. 아. 시인성이 안 좋고 약간 좀 뿌옇고 아. 선명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아, 그래요? 뭐 BMW나 뭐 벤츠, 아우디 그리고 하다못해 제네시스나 국산차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근데 잘 차들보다도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네, 좀 시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좀 단점이고 그랬을까? 날씨가 이렇게 햇볕이 좀 이렇게 네. 밝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떨어져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렇겠다. 선명도가 조금 더 떨어지고 그런 부분 좀 개선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요즘 많이들 잘 나오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단점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오. 차량 거리 유지라든지 굉장히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해주는데 차선 유지가 조금 그래요? 별로예요. 오. 그래서 그 흔히들 뭐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쵸. 요즘에 또 얘는 진짜. 반자율 주행이라고 할 수 없고 아. 한 반의 반자율 주행? 반의 반자율지. 반의 반자율 반의 주행? 반자율지. 그 정도? 그래서 차선을 잡아주기는 해요. 네, 잡아주긴 하지만 네, 차선을- 어느 정도까지 불편하신 거예요? 그 부분이? 뭐 불편하진 않아요. 네. 불편한 거는 아니고 제가 왜 얘를 단점으로 뽑냐면 네. 제가 다른 차들을 많이 리뷰를 하고 주행을 네. 많이 해보잖아요. 네. 비교를 해보면은 그 중에서 차선 유지를 해주는 거는 얘가 제일 못해요. 비교해봤을 네, 때.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제일 워낙 못해요. 잘 나오니까 요즘 그런 기능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실망했어요. 아. 처음에. 아. 6세대에서는 아예 이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7세대를 살 때도 저 그 부분이 제일 고민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운전을 해보면서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차선을 좀- 잡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차를 사는데 그 완전한 자율주행도 아닌 그 보조 기능이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거기에다 그걸로 선택의 기준을 잡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차의 어떤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은 조금 됐지만 그래도 얘를 선택을 했죠. 근데 좀 아쉽기는 되게 아쉬워요. 뭐 반의 반 자율주행이라도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주행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구입하는 여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참고는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동급 차종들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면. 그래도 뭐 어댑티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렉서스가 사실은 살짝은 좀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 차간 거리가 네. 다른 차에 비해서는 살짝 좀 더 길게 잡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차간 거리를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3단계로 조절을 해서 그 가장 가까운 거리를 해도 네. 그래도 꽤 많은 거리를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 옆에 차선까지 잘 잡아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거는 그럼요. 진짜 그랬으면 안전까지도 잡아가시는데 정말 아쉽긴 하네요 그 부분에. 네, 그리고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6세대에서 7세대 넘어오면서 제가 처음에 차를 받고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죠? 주차장에 이제 들어가는데 네.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조금 어둡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창문을 딱 내렸는데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야. 어느 정도까지? 그 무슨 소리냐면은 윙 하는 이 그 전기차들에 나는 소리가 있어요. 특유의 소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주선 소리라고들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요? 이 차 자체적으로 그 소리를 인위적으로 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요? 예, 왜요? 왜냐면 차가 워낙 조용하니까 주위에서 NU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아, 네. 주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 소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럼 인위적으로 나는 소리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위적으로 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 옛날보다. 왜 이렇게 네. 커진 건가요? 더 안전하라고 한 거겠죠. 더 안전하라고? 네. 근데 이게 그런데도 이게 우주선 정말 지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나다 보니까
사실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지나가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전화를 했죠. 네. 영업사원한테. 당황하셨을 것 같네요, 진짜. 이거 차 소리가 너무 심하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정상이래. 이게 이번 연도 특히 2021년씩 넘어오면서 소리가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 더 이 차를 뽑고 나서 제가 살짝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고생했던 게 하나 있어요. 오, 어떤 거요? 뭐였냐면은 이거는 좀 개인적인 건데 네. 핸드폰을 네. 거치를 핸드폰 거치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거치대 같은 것들을 네. 좀 이렇게 사면 네. 거치하기 되게 편하게 위치가 있는데 얘는 전체적인 디자인적으로 거치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네. 송풍구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라인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부러져 버리면은 이것도 안 되잖아. 악몽. 네, 그래서 어머.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보니까 요 위에다가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또 약간 시야가. 그렇죠. 시야가 가리고 그래서 제가 찾다가 인터넷에 보니까 네. 요 브라켓이 요게 네. 딱 맞는 브라켓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딱 이렇게. 그걸로 꽂혀 있구나. 네, 그래서 아. 처음에는 조금 이 비상등 스위치를 가려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눌러야 되긴 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핸드폰을 좀 밑으로 좀 내리면 괜찮아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렉서스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요걸 좀 강추합니다. 오. 왜 요걸 강추를 하느냐 하면은 핸드폰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네. 애플 카플레이를 쓸 때 요 선 위치가 위치가 또- 딱 맞아요. 그러네요. 편해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선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요런 꼬불한 거 요런 거 하나 깔끔하네. 사서 쓰시면은 좋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요거 구입하는 거 약간 구입처 요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요거 12,000원 정도 준 것 같아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네요. 이거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저희랑 아무 관련이 없죠? 없죠.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댓글 달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라면 되게 궁금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주행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의 어떤 주행감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전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말랑말랑한 승차감, 부드럽고 정숙함 네. 이랬다면은 이번 7세대로 넘어오면서 살짝은 더 거기에서 좀 더 스포티하고 약간 단단한 이런 승차감을 조금 추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차체의 어떤 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이런 커브키를 간다든지 고속주행을 했을 때 이 롤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가요. 특히 독일 차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다 보면은 도로를 꽉 이렇게 움켜쥐고 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하게 안정성 있게 꽉 잡고 흔들림 없이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렉서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DNA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다른 차인 것처럼 갔다면 굉장히 막 이질감이 난다든지 이거 렉서스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지점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렉서스를 타던 사람이 지금 바뀐 이 렉서스를 타도 야 차가 정말 괜찮은데? 그전에도 괜찮지만 더 좋아졌는데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차 BMW라든지 벤츠, 아우디 이런 차들을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 차를 타면 렉서스가 이렇단 말이야? 내가 알던 렉서스가 아닌데?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장점만 그래도 잘 그렇죠. 가지고 왔네요. 네, 잘 가지고 온 거죠. 그냥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잡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렉서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이 차를 타면 충분하게 계속 만족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렉서스가 아니라 다른 차들, 다른 타 브랜드를 타던 사람들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다.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렉서스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고장이 안 나서 못 바꾸는 차다 막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전 차를 판매할 때까지만 해도 큰 장고장이나 뭐 이런 거가 없었어요. 아예. 6세대 때. 네,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근데 주위에서 제가 이제
듣고 주위의 어떤 차의 평가나 이런 걸 보면은 확실하게 이런 장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차에 비해서는 적은 거는 그건 확실합니다. 지금 고장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 센터 얘기를 네. 제가 그전 차량을 타고 있을 때 썬루프를 열었는데 주행하는데 썬루프에서 따그락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센터에 들어갔는데 그 정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타서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같이 탔는데 계속 따그락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정상이래요. 왜요? 이거 원래 이렇게 소리 나는 거래. 그래서 무슨 소리야?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네. 이거는 이상이 있는 거다. 그쵸. 이거 레일 쪽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거나 한 네. 거다 하니까 네.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이거 문제 진짜요? 없는 거라고. 어. 아니 차가 달리는데 이런 소리 당연히 나죠.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네. 다른 차 한번 타보자. 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신 있게 그래요, 그럼 다른 차 타봅시다 이러더라고. 안 났어요, 근데? 그 다른 차를 탔는데 그 센터에 있는 차예요. 네. 썬루프를 열고 달리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딱 굳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자기는 원래 이렇게 소리 나는 건 줄 알았다는 거. 뭐 그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더라고. 세상에.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은 특히 레서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차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잡소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 하세요. 아, 그렇겠다. 그게 그렇겠네요.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회생 제동을 할 때 네. 소리가 또 잉 하는 소리도 네. 나거든요. 네. 이 7세대 넘으면서 그 소리가 되게 많이 죽기는 했는데 네. 예전에 또 소리 많이 났어요. 네. 근데 그런 소리들이라든지 나는 거에 대한 강약이 있잖아요. 네, 그쵸. 강약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귀로 이렇게 들어서 이게 더 센 건데 작은 건데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잖아. 네. 센터에 가보면 네. 그냥 이거 정상인데요. 이거 정상인데요. 아.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만약에 정상이라고 한다. 네. 본인이 귀에는 이상한데 네. 그러면 다른 차를 같이 타봐라. 이거 정말 꿀팁이네요. 다른 차를 같이 타보고 음. 그 차에서도 만약에 소리가 똑같이 난다 이러면 마음적으로 믿음이 오잖아. 그쵸. 내 차도 우리도 정상이구나. 인정을 한다고요. 내 차도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다른 외제차에 비해서 할인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뭐 이렇게 가격 같은 적인 부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 구입할 때는 원래는 공식적으로 한 100만 원 할인이 네.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래저래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이 정도. 이게 뭐 딜러분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있겠지만은 근데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할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래도 요즘 단일 감정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주분으로서 어떻게 또 평소에 좀 약간 느끼시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사실은 제 주위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 차를 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인터넷이나 네.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좀 살짝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런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당연히 어떤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뭐 생길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 이 6세대를 이제 타다가 차를 바꿀 때 고민을 사실 그 부분도 좀 하긴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사실 차 금액이 1, 2천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금액을 들여가지고 내가 차를 구매를 하는데 정말 내가 만족하고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차를 사는 게 후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대에서 다른 차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한테 이 친구만큼 그렇게 만족감을 주는 가성비가 있는 네. 차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차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근데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 시국에 렉서스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것도 뭐 그런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 그쵸.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것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존중하고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차를 구매하게 될 때 고민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렇게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거보다 고민도 살짝 했어요. 이 영상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은 평소에 제가 리뷰를 할 때보다 말을 제일 못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요즘 좀 오늘 약간 되게 손도 계속 이렇게 모시고. 조금 걱정이 자꾸 돼서 저를 막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혹시 좀 운영하는 이 채널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소심함이 막 걱정이 생각보다 되니까 소심하신 편. 그래서 참 이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영상을 보시면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말을 조금 잘 못해가지고 사실은 많은 걸 좀 들려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만큼은 다 못 풀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뭐 댓글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 최대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차량에서 내려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러죠. 네. 지금까지 오너분을 모시고 저희가 2021년식 렉서스 ES300H 차량 만나봤는데요. 정말 연비가 진짜 끝내주는 정숙성도 정말 대박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정말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오너 점수 시간인데요. 오너 점수 그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너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저는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 9점? 네, 와, 9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뭐, 있을까요? 아까도 단점 중에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아쉬운 것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신성도 별로 안 네. 좋고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시스템 같은 게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카메라 화질이 좀 안 좋은 거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보완됐으면 정말 좀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아예 그냥 가격이 좀 더 나가더라도 상위 트림에라도 옵션을 좀 풍부하게 조금 더 좀 넣어줬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차량을 구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일단 차량이 6천만 원 초반에서 6천만 원 후반대, 네. 6,700까지니까요. 이제 그 정도까지 세 가지 트림으로 있는데 여유가 되신다면 최상위 트림을 구입하셔라. 저처럼 중간 트림 하지 마시고 애매하니까 그냥 최상위 트림을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금액대면은 아마 다른 차들하고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쵸. 이제 E클래스나 그 다음에 O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A6 뭐 요렇게 라인을 본다면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하고 네. 요 정도로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연비를 생각하신다면은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 차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다른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 본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이런 부분 난다면 또 좀 얘기는 좀 틀려지긴 하겠죠. 네, 그쵸? 그런데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6천만 원대 정도면은 O 시리즈라든지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트림이 깡통이에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막 7천만 원, 8천만 원 올라가줘야 괜찮은 옵션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대를 요 정도 라인에서 6천만 원대로 라인으로 생각을 하신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강추. 네.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이 차량을 강추해드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에서는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한번 여러 가지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원래는 오너분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뭘 주면 저희가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분이시니까 짜잔! 뭐야 이거? 손실험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아주 비싼 손난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리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또 유용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꾸 이거 일본 차만 얘기하는데 이거.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차주분한테 이완용이란?